이번 주에 월화까지가 지난 주말 주 초가 아마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극대화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 다 팔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잘못해서 그러시죠 하고 그냥 다 팔아버렸으면 이번 주에 내내 고생했을 것 같은, 또 반대로 포모로 고생했을 것 같은 한 주였습니다. 일단은 내일이죠. 이제 회담 하기는 한다고 해요.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전쟁이 기회였을까요? 기회였을까라기보다는 네. 없었으면 더 좋았지 사실은요. 그쵸, 근데 네. 쓰잘데기 없이 그 네타냐후 브리핑 듣고 혹해가지고 네. 거기에 속아가지고 결국 요즘 얘기 풀 스토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갖다가 좀 난처하게 만들고 아무튼 그 지금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전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다고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이게 조금 전체 넓게 봐서 넓게 봐서 전 세계를 다 놓고 보셔서 그러니까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만 말고 넓게 보면 파키스탄인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요. 아, 그런 것 같죠. 아, 네네네. 뭐 이제 영향력도 혼자 영향력이지만 웃고 있을 수 있는 지금. 또 영향력도 영향력인데 결정적으로 지금 무기 소진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 히토리오하고 그 관련된 그렇죠. 거를 중국이 정말 미친 척하면은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기도 지금 이제 구형 무기들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가 없으니까 네. 비행기 출격해가지고 멀리서 때리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 2주 휴전을 만들어냈던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막 신소리 다 해놓고 막 또 뭐 네. 나중에 핵무기 얘기도 했지만 핵무기 얘기하면서 위협까지 하고 뭐 그래 놓고 나서 뒤로는 파키스탄에다가 중재 요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출구 전략을 쓰고 싶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설프게 지금 봉합이 2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명확하게 매칭이 된 게 아니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네. 이란 얘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서로가. 물론 네네. 기싸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걸 종합해서 보면 저는 100%를 다 얻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구,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명분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주 휴전이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22일까지더라고요. 22일까지. 네. 전쟁을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네. 군사행동할 수 있는 건 28일까지고 네. 그러면 그 휴전이 만약에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 시점부터 다시 때리고 싸운다고 해도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치고받을 무기도 또 사실 첨단 무기를 그 안에 수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않죠. 네. 싸울 무기가 없죠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식이든 달래가지고 자기가 뚜렷한 명분 하나만 좀 가져갈 수만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오늘은 뭐 그냥 그랬지만 주가 급등했었잖아요. 그저께. 네. 그게 종전 배팅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공매도 친 것도 다 환매수 됐잖아요. 네, 외국인 포지션으로 네, 완전 네. 그 종전 배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서히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수가 급등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그거에 은해 가지고 진짜 종전이 되면은 거기서 한번 반짝할 수는 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검을 할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제가 보기에는 원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원유 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가면서 5월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또 연준 의장 바뀌고 뭐 이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급등보다는 뭔가 이제 종목장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순환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계속 순환매 양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고 뭐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소부장이나 그리고 오래 쉬었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새벽 종목 보기 전에 지수 이야기를 일단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또 6,000 거의 다 왔어요 벌써. 6,000포인트 다 왔고 전고점 코스피 기준으로 전고점이 6,347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 조금 더 오르면 이제 전고점 넘어가는데 6,000포인트 넘어가면 또 부담스러워질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또 싼 고점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들을 거고 지수 전망은 그러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조금은 오르락내리락 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냥 꾸물꾸물하면서 어쨌든 결국은 하방보다는 상방일 가능성이 있는데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그 4월 말에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는 그때가 좀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다. 또 종전화 시기하고 또 비슷하게 맞물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장을 보면은 지금 반도체 ETF가 신고가를 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엔비디아나 뭐 이제 몇 개 빼고는 지금 돌파를 못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돌파를 다 못한 종목 가운데 마이크론이 있고, 마이크론은 제일 나중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이제 어쨌든 AI 섹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좀 올랐고. 덜하고, 마소는 좀 못 올랐고. 뭐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고, 제가 왜 그 4월 말 이제 그 컨퍼런스 콜하고 하이닉스 실적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아마 그 LTA 계약 관련된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화 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오늘도 뭐 코멘트가 나오긴 했던데, LTA 계약이 소위 빅테크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향후 실적의 어떤 부분을 갖다 일정 수준 이상을 개런티해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네. 당장에 지금 2분기에 디램 가격만 30% 고정가가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낸드는 완전 쇼티지가 나가지고 얼마 네. 튈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럼 1분기가 지금 초고닝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온다는 건 개런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장기 공급 계약 이슈 나오고 그 계약의 구조라든지 어떤 이제 업체명이 구체화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전고점 돌파가 최소한 반도체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도 그때 전후가 아닐까 싶고, 그 안에서는 종목별로 업종별로 계속 순환이 되면서 네. 이게 다가가는 모습, 고점을 한 방에 가는 것보단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게 내일 만나자마자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분명히 토닥토닥하긴 하겠죠. 투닥투닥거리고 네. 기싸움 할 거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네. 할 거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러면 지수는 좀 갇히면서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섹터들,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제 그런 네. 쪽으로 좀 순환이 된다든지, 또 많이 버려뒀다가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채워야 되는 쪽, 이런 쪽이 조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순환매 장세이면서 지수는 뭐 등락은 있어도 하방의 큰 리스크보다는 그렇죠. 여전히 좀 꾸준히 네. 이렇게 상방을 좀 바라보면서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바로 뭐 다시 또 공격이나 뭐 나스닥 선물이 막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막 돌아서면서 그냥 일단 세론성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아마 좀 전쟁이 지나고 나면 다시 57조에 대한 걸 다시 뜯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57조보다 더한 얘기가 저는 네. 컨퍼런스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반도체는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이닉스 사장님이었나요? 그때 보니까 2030년 정도가 돼야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될 것 같다. 그 멘트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네. 들리는 얘기가요, 내년도만 해도 지금 웨이퍼의 대부분이 다 HBM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쇼티지가 네.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거라는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고점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실적이 하반기 가면서 완만해진다, 그렇죠. 기울기가 네.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지만은, 저는 여전히 이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하고 HBM 쪽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금 그 최근에 보면 어제도 메타에서 AI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고, 클로드도 저도 이제 클로드도 하면 저는 이제 유료결제에서 써보고 있는데 너무 신세계거든요. 거기도 그쪽도. 근데 그게 결국은 PC로 또 써야 되고. 그러면 최근에 노트북 가격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아이고, 엄청 올랐던데. 엄청 올랐습니다. LG 그램이나 뭐 삼성 노트북들 보면 이제 300만 원은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보면 이제 결국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나온 부분들이라서 오늘 소부장단의 움직임들을 보면 뭐 HBM 소부장도 좋았지만 레거시 쪽 소부장들도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종합적인 가격 상승, 뭐 이미 지난주에 믹스로 30% 인상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주가라는 게 쭉 꾸준히 우상하면 좋겠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일봉으로 뜯어보면 순식간에 20-30% 조정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좀 시장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거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3월달 외국인 매도는 저는 조금 다른 네. 성격으로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네, 2월달까지는 이제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월은 이건 말 그대로 리스크 오프잖아요. 네. 리스크 오프 상황의 어떤 이머징 통화 또 이머징 자산에 대한 회피. 네. 근데 해필이면 한국이 유동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나올 땐 좀 오버해서 나오고 또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아들면 거꾸로 3월에 판물량에서 상당 부분은 다시 되살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실제로 그래서 4월 들어와 가지고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계속 뭔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꼬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네. 조절을 못 했는 건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어 놓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난리 쳐놓고 핵무기 쓰겠다 뭐 석기 시대 만든다 해놓고 뒤로는 파키스탄에다 중재 요청 강하게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어쨌든 방향성은 서서히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환율도 좀 더 빠질까요? 전쟁 종료되면 당연히 더 빠지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 1,530원 갔을 때도 이거 뭐 중동전 이슈만 잦아들어도 1,500원 밑으로 바로 빠질 수도 있다. 네. 종전 나오면 확실히 더 빠질 거다.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전이 되어야 확실하게 끝났다라는 뭔가 마침표가 좀 찍어져 줘야 외국인들이 아마 추세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외 섹터 외에는 또 보고 계시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보기야. 있죠. 네, 다 보고 네. 있는데 뭐 반도체 말고 지금 요즘 이제 좀 관심 갖고 스터디하고 있는 거는 주가 안 오른 쪽에서 보면은 조선 네. 그리고 이제 박살나 가지고 좀 누워 있는 바이오 바이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보시면 네.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놔가지고 네. 방산 수요가 이대로 이제 전쟁 종전하면 물론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 채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딜레마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꾸 이제 나토 탈퇴 얘기도 막 공공연하게 하고 탈퇴를 또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소리 하기도 하는데 그죠. 서로 이제 완전히 이 생태기가 좀 심하게 난 상태에서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유럽연합 쪽에서 미국을 믿지 못할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럼 네. 자체 수요 당연히 나올 거고 네네. 중동전 만약에 종전되면 그걸로 끝 재건? 전 재건보다 무기부터 더 채울 것 같은데 우선 무기 얘기 나올 그렇죠. 수밖에 무기가 없죠. 채워놔야 뭐 그다음에 고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뭐 급하니까 막 한국에 있는 거 갖다가 다 썼잖아요. 네. 지금 폴란드 것도 네. 가져오려는데 그렇죠. 못하게 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동안에는 전 세계를 완전히 다 틀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아니더라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 저기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렇죠, 하는 그렇죠. 수요가 나올 네, 수 네, 있잖아요. 네. 군비 증강에 대해서는 프랑스도 벌써 얘기하고 있고 독일은 뭐 이미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동남아는 누가 지키죠 그러면? 그렇네요. 그럼 거기도 역시 방산 수요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게 오늘인가 지금 북유럽 쪽에서 그 K9 하나여로. 네. 그게 저기 1조 좀 안 되게 나왔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이 수요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우리가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네. 전력기기에 대해서 수익성은 계속 올라가는 거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전력기기도 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몇 개가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이유가 전력기기난이라며요. 네. 그게 커버가 안 돼가지고 그런다니까 이쪽에 대한 것들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기업체들이 전쟁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전쟁의 피해는 이제 자동차는 보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 외 쪽에서 보시면은 의외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